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H점프스쿨 8기의 보수 교육을 진행하게 된 박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스튜디오에 홀로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진행하는 게 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H점프스쿨의 보수 교육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요, 마냥 설레는 마음이 컸어요. 제가 H점프스쿨 1기의 인턴이기도 했었고, 또 나중에는 사회인 멘토로서 활동을 해서 청소년 그리고 장학생을 함께 만나는 자리도 가진 적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장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라고 이메일을 딱 받는 순간 이제 그때 딱 실감을 한 거죠. 이게 그렇게 함부로 네, 오케이 해서는 안 됐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학생들이 하고 계셨던 그 고민들이요, 사실 지금 6년차 교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시대에 교육학이 이렇게까지 발달할 필요도 없었겠다, 교육부 장관이 수두룩했겠다 싶을 정도의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명쾌하게 그거를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는 자신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지만 오늘 조금이라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시간을 좀 유익하게 가져보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장학생들이 보실 거기 때문에 그 1시간 곱하기 장학생 몇 명 사면은 제가 그 많은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굉장히 많이 적어주셨어요. 멘티들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공부하기 싫어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공부 왜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틀리면 틀린 대로 사는 거죠, 선생님.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 친구는 그래도 공부를 하려나 보다 하고 기쁜 마음에 마음을 열고 기대를 했는데 어떻다?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사람당 아마 여러 명의 멘티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거고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되시죠. 나는 그래도 나와의 좀 멘토링을 통해서 학업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인간적으로 나의 멘티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나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멘티는 도무지 바뀔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속상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셨을 거예요. 네, 멘토로서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회의감도 많이 드시겠죠. 아닌가요? 네. 만약에 아니시고 모든 멘토링 활동이 잘 굴러가고 계신다면 정말 듣기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봉사를 한 500시간 넘게 했고 또 많은 멘토링을 하고 있는 장학생들을 만나왔었는데요. 대부분은 다 비슷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게 그만큼의 고민할 거리냐? 네, 중요하죠.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렸는데, 그리고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니까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점프스쿨이 지금 2013년 1기부터 지금 8기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 멘티의 3가지예요. 학업 성적 향상, 그 다음에 집중력, 학업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졌냐라는 도표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습니다. 3분의 2 이상은 다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고요. 사실 보통이다만 되어도 좋은 거예요. 왜? 더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훌륭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외적인 3, 4%가 아니라면 여러분 모두 다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장학생, 일단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고 큰 책임감과 사명감에 짓눌려 계시기보다는요, 그래도 나 좀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장기로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고, 네, 이거는 원거리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반 정도 왔을 때 돌아봤을 때 아쉬운 것만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점은 내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구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분 동안만 스스로에게 한번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일단 수업을 들으면 학점도 따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알바 혹은 과외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도 놓칠 순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장학생들이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연애도 하셨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으로서 나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주일에 6시간씩이나 교육봉사를 했다니 나 정말 대단해. 나 정말 대단해. 네,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스스로에게. 그렇잖아요. 교수님들도 비대면이라고 하면 본인 수업만 듣는 줄 아시고 과제 너무 많이 내주시고 네, 바쁘고 힘든데 우리 최선을 다해서 교육봉사를 했다는 거, 나 대단해. 많이 칭찬해주세요. 근데 또 약간 마냥 교육봉사라고 하기 좀 찔릴 수도 있어요. 왜? 장학금도 받고 멘토링도 받고 다양한 스펙도 쌓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이 아닌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거 훌륭해 라고 스스로를 먼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선발됐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장학생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은 이 자리를 정말 쟁취해내셨잖아요. 아주 훌륭하신데, 그러면 이제 훌륭한 멘토로서 스스로의 멘토링을 좀 돌이켜봐야겠죠. 내가 그럼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거예요. H점프스쿨 그거 엄청 빡세다는데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아마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시고 지원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학생 인재상입니다. 네, 3가지를 보시면요. 공감 능력,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3가지예요. 자, 여기에 학습 지도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죠.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장학생으로서 멘티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못해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현대자동차에서 원하는 H점프스쿨의 장학생의 인재상은요, 학습지도 능력이 없어요. 그쵸? 공감, 공동체의식,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인재상을 지닌 장학생인가? 를 고민하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특히 제가 많은 장학생들 혹은 이제 H점프스쿨은 아니지만 다른 멘토링의 멘토들을 만나봐서 느꼈던 점은요, 공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청소년들 이야기도 얼마나 잘 들어주고 공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진정한 의미 있는 공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뭘 공감하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은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첫 번째입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집에서도 공부해라, 학교에서도 공부해라. 그런데 이제는 센터에서 나랑 좀 친해질 줄 알았던 그런 대학생 멘토마저 나한테 공부해라 라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거 공감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깔때기 같아요. 아이들은 요만한 구멍이 얇은 요런 꼭 이렇게 그릇이 넓은데 이제 그 구멍을 점점 키워주기 전에 이미 그 구멍을 다 막아버립니다. 집에서 공부해. 공부해야지.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리고 지금 너가 공부를 하고 뭐 꿈을 갖고 이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공부를 안 하면 할 수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깔때기가 가득가득 차와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대학생 멘토라는 장학쌤이 더 깔때기를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꽉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겠어요. 왜냐, 하도 다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거는 같아. 근데 나도 잘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요, 스스로도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해해요. 표현은 공부 왜 해요?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진짜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을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표현이 그럴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장학생으로서 이러한 멘티의 마음을 얼마나 읽어줬을까요?
우리의 공감 능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딱히 나는 꿈이 없는데 나중에 뭐 하고 살지? 막막해요. 불안해요. 그래, 맞아. 공부를 해야 대학이라도 가고 하는데 내가 뭐 유튜버가 될 끼는 없는 것 같고 나 진짜 뭐 하고 살지?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장학생 여러분, 우리 젊은 꼰대가 되지 마시고 본인의 청소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청소년 시기에 확고한 꿈을 가지고 높은 학습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얼마 없을 거예요. 청소년기에 확고한 꿈이 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학업 계획이 있고 그거를 실천한다라는 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청소년의 특성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 하고 막막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학쌤, 그런 청소년의 마음 얼마나 공감을 해주셨는지 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괜찮아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제 무기력감을 학습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틀릴 건데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감도 결여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근데 장학생은 왜 안 하니? 이렇게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해야지 왜 안 하니라고 하면 더 어때요? 주눅 드는 거예요. 아, 난 진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내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네, 이런 억울한, 불쌍한 청소년의 마음을 얼마나 읽어주셨었나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한 장학쌤이 여러 명의 멘티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쟤는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해봤자 저 잘하는 애랑 비교될 바에는 그냥 안 한다 라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에게도 굉장히 큰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청소년들의 마음 상태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무기력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다음에 두렵고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장학생들은 어떻게 하세요? 자꾸? 네,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너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공부를 하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좋은 대학에 가면 이게 좋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너가 미래에 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 라고 자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으로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미 이 장학생들은요, 그 이성의 불이 그냥 잠시 꺼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감정이 너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머리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머리로 설득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공감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강 신청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들을지 선택을 할 때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들어야 되니까요. 필수 조건이니까. 이거는 이미 동기가 충만해요. 내가 마음으로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어쨌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필수 말고 그 이외의 과목을 선택하는 건 뭐예요? 관계가 좋거나 아니면 내용과 방법이 재미있거나입니다. 그 교수님이 좋아서, 혹은 같이 듣는 친구가 좋아서, 혹은 내 연인이 같이 듣자고 해서 같이 듣는 그 관계가 즐거운 거죠. 아니면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강의 속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토의하고 이런 활동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럼 우리는 그 강의를 듣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의 멘토링을 돌아볼게요. 지금 장학쌤이 이끄는 그 멘토링, 관계가 함께 하고 싶은 설레는 관계인지, 그리고 내용, 장학쌤의 입장이 아니라 멘티의 입장에서 재미있는 내용인지, 혹은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조금 어렵고 지루할지라도 방법이 재미있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쵸? 네, 그다음 이거랑 관련해서 또 H점프스쿨에 모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학습 지도만 있지 않아요. 장학쌤에게 바라는 것은 그 유일한 활동이 학습 지도가 아닙니다. 관계 형성 그리고 학습 지도예요.
네, 그 관계 형성이 되어야 학습 지도도 되고 정서 지도도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의 멘토링에서 내가 너무 학습 지도만 이만큼 생각하고 관계 형성은 조금 요만하게 치부해버린 것이 아닌지 한 번쯤 조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관계를 어떻게 더 잘 형성하고 아니면 이미 지난 반년 동안 형성했던 관계를 어떻게 더 잘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영어 교사다 보니까 영어 학습의 4가지 기능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듣기, 그 다음에 읽기, 말하기, 쓰기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듣기예요. 장학생으로서 멘티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들으셔야 돼요. 멘토링 시간에 가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벌써 이런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함께한 시간을 먼저 언급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6시간씩 우리가 종강까지 했다고 치면 거의 이제 한 16주, 16주 정도 한 거죠. 그럼 우리 거의 한 100시간을 함께 했네요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해주세요. 그러면 장학쌤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많은 친한 관계구나 라는 식으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 3월부터 함께 했잖아 이거보다는 몇 시간 함께 했어 그럼 더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왜 그 뮤지컬 렌트의 노래 가사 중에도 1년이라는 시간을 525,600 minutes라고 해서 분으로 환산을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육봉사를 할 때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냥 100시간 함께 했잖아. 없어 보여. 왠지 100시간 되게 쉬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6,000분을 함께 했다? 장난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함께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함께한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정을 묻고 그 감정을 듣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어땠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런 점은 어땠어? 라고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는요. 맞아. 나도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딱 3글자만 얘기할 거예요. 만 하실 겁니다. 자꾸 그 꼰대 기질이 나온다 그러면 꼭 눌러두시고 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첫 번째 듣기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어떠한 불필요한 공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는 것만 어필을 해주세요. 청소년 입장에서 사실 잔소리 되게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자기가 내면에서 어떠한 걸 겪었던 기분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표현할 기회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하셔서 요것만으로 들어주시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멘토링이 이만큼이 남았는데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럼 어떤 멘토링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럴 때에도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냥 들어주세요. 네, 게임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저는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번에는 좀 마음을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렇게만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학생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고 또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표정 관리를 잘 해주세요.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말하는 내용보다 말할 때 그 눈빛, 손동작,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를 잘 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표정으로도 나는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잘 듣고 있어 라는 걸 어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멘티도 적극적으로 자기에 있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래야 그게 이제 관계가 개선되고 또 발전되는 첫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거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티의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불필요한 공감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로 공감의 표현을 하다가 멘티의 말을 끊어버리고 장학쌤의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때 나도 그랬는데 어쩌고저쩌고 자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멘티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실 겁니다. 듣기만. 두 귀만 열어두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을 끊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폐쇄형 질문을 하는 건데요. 답정너 중에 일부죠. 3번, 2번, 3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답정너예요. A가 좋아, B가 좋아 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쨌든 하나를 무조건 골라라 라고 넌지시 암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시지 마시고 어떤 게 좋았어? 라는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때 기분이 그럼 좋았어? 나빴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그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많이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왜, 어떻게, 그 다음에 좀 더 좁혀가고 싶다. 그럼 그때 뭐가?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A가 좋았어? B가 좋았어? A였어? B였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답변을 유도하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 지난 100시간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영어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도 좀 팝송도 듣고 해서 그런지 재밌게 한 것 같은데 수학 시간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많이 어려웠나 봐요. 그럼 이미 뭐예요? 어려웠나 봐요? 물어보고 있죠. 실제로 어렵게 느끼지 않았어도 왠지 어려웠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어렵게 느꼈어도 어렵다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좀 어려웠어요. 그래?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 정도 수준은 했어야 되니까 그래도 도움이 좀 됐죠? 그러면 멘티 입장에서 별로 도움 안 됐는데 나 그때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됐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장학생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소통이 되는구나. 그래도 내 마음이 좀 통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멘티들이 입을 꾹 다물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해버리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내가 얘기해도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하기 싫어지죠. 이렇게 되면 다시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유도하는 질문을 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요. 읽을 거예요. 무엇을 읽냐? 나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멘티의 마음을 읽어줄 거예요. 멘티의 이야기를 듣고 멘티의 마음을 읽어줄 차례입니다. 그 멘티의 마음을 읽어줄 때는요. 이제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필요한 공감은 필요 없습니다. 나도 이랬고 저도 이랬고 나도 막 이런 경험 있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쵸. 그때 수학했을 때 넌 답답했구나. 그냥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멘티의 말을 그대로 반영하셔서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멘티가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때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명료화를 해주시는 게 우리 장학생들의 역할입니다. 명료화란 뭐냐? 말 그대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학생이 어떤 의미로 말을 했고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반영해서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때 조금 답답했구나. 그래서 너가 그때 조금 억울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요거는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더라도 막 재미있고 신나는 기분이 있고, 아니면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피곤했던 피로가 싹 풀려서 상쾌하고 뭔가 가벼운 그런 좋음도 있을 수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합쳐서 그냥 좋아 라고 치부해버리기 쉬운데요,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명료하게 하나씩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나빠요, 별로예요. 아, 쌤 그때 저 별로였어요. 그랬구나, 별로였구나. 그러면 그때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냥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말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고, 잘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해서, 아니면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상하고 슬플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 답답하고 무기력한 걸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것의 그 말의 의미, 그 다음에 감정을 잘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들었고 읽었어요. 그럼 읽을 때의 주의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아, 쌤, 저 수학 40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아, 별로예요. 아, 그래요? 뭐 실망스러워요? 속상해요? 물어보는 거죠. 아, 화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 화나고요, 실망스럽고, 쌤 진짜 짜증나요, 수학 더 싫어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장학생 입장에서 이때다, 딱 잡았다 이거죠.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선생님이 그러니까 숙제 하라 그랬는데 숙제 안 하더니 40점 받을 줄 알았어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장학생과 멘티의 관계는 쨍그랑 착 벌어져서 깨져버리는 거죠. 그쵸? 네,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랬구나, 아, 화났구나, 그럴 수도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장학생 입장에서 알아요. 제 공부 안 했고 40점 끽해봐야 20점 나올 게 40점 나왔으면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표현을 대놓고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네, 너 그럴 사람이야 라고 그 규정 짓는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그 멘티의 큰 잠재력을 딱 한정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학생에게 그래서 뭐 취업 언제 하니? 취업을 좋은데 해야 돼. 좋은데 취업을 해야 돈도 많이 벌고 뭐도 하고 안정적이고 어쩌고 막 설명을 많이 하는 거 똑같아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면 똑같습니다. 근데 취업을 못 하고 왔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친구랑 놀러 다니고 학점 관리 제대로 안 할 때 취업 안 될 줄 알았어 라는 말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우리는 성인이지만 아직 완전체가 되지 않은, 아직은 약간 미성숙한 면이 있는 청소년에게는요, 그게 더 큰 상처로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판단의 말을 하지 않는 거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비교하는 겁니다. 네, 비교하는 거는요, 멘티가 이제 3명, 4명 이렇게 있을 때 멘티끼리 비교하는 것도 안 좋지만 멘토인 장학생과 비교하는 것도 안 좋아요. 아, 그랬구나, 수학 힘들어요. 근데 쌤 때는 수험생도 더 많고 사실 대학 입시가 더 힘들었어요. 근데도 뭐 나는 버텼지. 나 때는 또 야자도 있었으니까 11시까지 우리는 막 야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지 뭐 하면서 꼰대처럼, 젊은 꼰대, 몇 살 더 먹었다고 막 이렇게 라떼는 막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 지금 장학생들은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멘티끼리 비교하는 거 이런 거 다 아실 테니까. 근데 멘티끼리 비교하지 않는 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서는 안 될 건 충고하는 겁니다. 네, 함부로 충고하는 거예요. 젊은 꼰대로 가는 지름길,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지름길이죠. 아, 수학 그래 40점 맞았어요? 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수학 선생님 숙제 내주는 거 다 풀고 연습 문제 다 풀고 오답 노트도 해야 돼요. 그러면 성적 오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딱 별로죠? 그쵸? 네, 우리가 청소년의 마음이 계속 되어봐야 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화딱지나 죽겠어요. 나도 수학 점수 잘 받고 싶고 수학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컷 놀고 게임하고 멘토링 때 제대로 숙제 안 해와가지고 겨우 40점 받은 거 스스로도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충고하기까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멘티의 이야기를 듣고 멘티의 마음을 읽어주었죠. 이번에는 우리 자학쌤 의 마음을 말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세 가지예요. I라는 주어를 활용한다. 이건 아마 사전교육 때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런 걸 원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 라고, 그리고 나는 이때 기분이 어땠어 라는 I 메시지를 활용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눈빛, 목소리의 톤, 그 다음에 손동작, 표정 등을 다 활용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라는 걸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솔직한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우리 멘티 누구누구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니까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쌤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커요. 이런 식으로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조금 많이 넣어서 해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요 H점프스쿨에 처음 지원을 해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영어를 조금 재밌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걸 원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원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4단계예요. 원, 무, 지, 개예요. 원하는 거. 그럼 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그래서 쌤은 팝송도 좀 준비를 해오고 단어 게임도 준비를 해오고 이런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데 우리 팝송 하나를 듣다 보니까 자꾸 팝송만 들려달라고 하고 단어 게임은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는 거는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숙제로 내줘도 잘 풀어오지 않는 것 같아서 선생님 지금 좀 속상해요 라고 이 메시지로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획이에요. 그런데 나도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멘티인 누구누구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걸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같이 멘토링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멘티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읽고 멘토의 말을 하고 나서 같이 계획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쓰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해소하고 관계를 발전, 개선시키는 것도 좋은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구체적으로 적는다는 건 뭐냐? 누가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말을 했다, 뭐뭐 했다, 막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조금 덜 성실하게, 조금 아쉽게 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 계획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열심히 혹은 성실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열심히 한다 이런 식이에요. 누구누구야, 우리 지난번에 그래도 더 열심히 하기로 약속했지 않아요? 그러면 멘티,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지금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핸드폰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래버립니다. 그럼 이제 장학쌤 또 딱 빡이 치죠. 그 다음에 관계가 막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너 그거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멘티가 그래요. 저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더 나은 멘토링을 위한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더 열심히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를 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우리 줌 미팅을 5시에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4시 55분에 이 방에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한다, 대면으로 진행을 한다, 우리 2시에 멘토링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1시 55분에 이 자리에 학습지 챙겨서 앉아있는 거,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열심히 한다는 거. 일단 멘토링 시간 전에 앉아있을 거예요. 이거 앉아있었어요? 안 앉아있었어요?는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난 열심히 안 했어요, 이렇게 말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 있었냐? 안 있었냐? 둘 중에 하나니까.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숙제를 멘토링 시간 이전에 완벽하게 끝내올게요. 이게 바로 열심이에요.
네, 숙제를 끝냈다, 안 끝냈다. 그 다음에 멘토링이 진행되는 동안 장학쌤이 질문을 할 때 두 눈을 바라보고 대답을 한다. 그게 바로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적는 겁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방금 핸드폰 한 거 아니에요? 듣고 있었다니까요. 관계가 막 어그러지는 소리가 벌써 들리죠. 그쵸? 속상합니다. 장학생은 장학생대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하기 싫고 아직 반밖에 안 했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좀 처음에 보기에는 좀 또 빡빡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익숙해지면 훨씬 낫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기도 깔끔해요. 불필요한 싸움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시간에 맞춰 앉아 있으세요. 과제를 완성해 오세요. 학습지, 연필을 챙겨 놓으세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눈을 마주치세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모르겠어요 라고라도 답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학생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라는 말도 듣기 싫어요. 그쵸? 네, 모르겠어요 라는 말도 더 구체적으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대신에 친구랑 같이 풀어도 돼요? 아니면 저 모르겠는데 검색해봐도 돼요? 아니면 선생님 저 이 시간 안에 못하겠는데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대신 이야기해달라라는 부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냥 모르겠어요. 안 할래요. 이거보다는 그럼 검색해 보실래요? 아니면 A랑 B랑 같이 있으면 그럼 B랑 한번 같이 풀어볼래요? 아니면 그럼 쌤이 시간 한 5분 더 줄까요? 라는 식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아마 되게 많은 장학생들이 고민거리로 사실 올려주셨었는데요.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강조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주시는 거 그냥 열심히 성실히 안 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씩 리스트하는 것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적어보는 것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관계 형성에 대해서 많이 살펴를 봤고 관계 형성 말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었죠. 학습 지도입니다. 그럼 이 학습 지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멘티들이 어느 날은 열심히 하고 어느 날은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일관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멘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일관적으로 열심히 하는 멘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전체적인 평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어떤 교사도 아니고 만약에 뭐 그 정도 아신다면 교육부 장관 그냥 스트레이트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수업을 하시려고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멘티를 매일 멘토링 시간마다 몰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조금 일단 마음을 조금 낮출 필요는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으로 재미있는 수업을 할 의무는 있어요. 네, 대부분요 멘토링에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재미없어서예요. 조금 팩폭 아프게 때려드리자면 재미없어서 그럽니다. 우리가요 재미가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네. 그리고 이미 멘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장학생 앞에서 표현은 그렇게 할 뿐이지 정말 공부의 필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두렵고 하기 싫고 재미없고 그럴 뿐입니다. 정말 자신감이 없을 뿐이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재미있게 하면 딱 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가 좀 더디다. 그럼 참여를 할 수 있게 재미있는 활동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개념어나 기본적인 공식 같은 거를 하실 때 땅 따먹기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땅 따먹기는 이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픽셔너리라 그래서 picture plus dictionary예요. 그림으로 그 사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이제 영어 단어 하는 거에만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수학 공식이나 아니면 과학 어떤 개념, 사회 어떤 개념 이런 거에 전부 다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플 중에는 클래스 카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우리 멘티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끌어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이런 거는 숙제로 내주고 멘토링 시간에는 같이 경쟁하는 퀴즈하고 이러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요거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그 이후에 문제풀이 같은 거를 하실 때는요,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릴레이예요. 빙고는 뭐냐? 말 그대로 빙고입니다. 우리 수학 문제를 오늘 20문제를 멘토링 동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 해가지고 20번까지 쫙 나열이 돼 있는 학습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서 하나만 더 해서 빙고판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푼 문제는 번호를 지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선생님은 사실 20문제를 다 풀고 싶은데 한 5 곱하기 5 해서 한 3빙고만 해도 그냥 오늘 수업 끝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일단 빙고라는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게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는요, 말 그대로 릴레이예요. 우리 서너 명의 멘티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를 멘티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잘하는 친구가 시작을 하면 조금 부족한 친구가 거기에 좀 얻어가서 한 몇 개만 더 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좀 잘하는 친구가 마무리해서 같이 풀고 오케이, 너네 협동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문제를 풀었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그게 뭐 수학 문제가 아니라 뭐 영어 같은 거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빠르게 영어 문장을 말할 테니까 잘 듣고 기억을 하세요. 한 다음에 영어 문장을 빠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멘티 A부터 멘티 D까지 4명이서 그 문장을 막 완성하는 거죠. 오케이, 처음에는 문장을 완성하는데 여기 4명이서 20초 걸렸어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니까 10초 만에 다 완성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4명이다. 둘둘 나눠서 해도 되겠죠. 네, 둘둘 짝지어서 이런 식으로 좀 게임적인 요소를 넣어주시면 학생들이 조금은 더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할 때에는요,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건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도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야기 이제 요약하는 건 스토리보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PPT 슬라이드 같은 거 몇 개만 만드시고 페어덱이라고 있어요. 이게 크롬에 프로그램으로 깔 수 있고 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러면 그 슬라이드 안에 뭐 이게 끌어다가 뭐 OX를 할 수도 있고, 뭐 오늘 기분은 어때요 이런 거 표현도 할 수 있고, 뭐 하트, 뭐 손가락, 뭐 최고예요, 별로예요, 막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거든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따로 만드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하실 때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급된 카훗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온라인 퀴즈 프로그램인데요.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뭐 OX, True, False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기 있는 거 할 수도 있고, 사진 같은 것도 넣어서 퀴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정답을 고르더라도 빨리 고른 학생에게 더 점수가 많이 가요. 그러니까 게임 좀 하는 학생들이 있다. 내 멘티가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는데 게임은 좀 한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 시키면은 손가락 겁나 빨라가지고 점수가 빠르게 오르면 그 친구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또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선순환이 작용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면요, 여기에 꿀벌 땅 따먹기 그리고 보드게임 템플릿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전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템플릿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장학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할 일들 너무 많아요. 나도 수업 들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업 자료만 맨날 준비하고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만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직접 템플릿을 줘서 자, 한번 채워보세요 라고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할 게임을 자기가 만들게 합니다.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가 먼저 끝냈다 그러면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럼 끝나고 나서 그 템플릿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4명이 다 같이 만들어서 뒤집어서 자 오늘은 뭘로 할까요? 막 뽑기를 좀 해도 되고. 그래서 이 템플릿을 장학쌤이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은 버리시고 그냥 빈 템플릿만이라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드게임은 아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거고요. 꿀벌 땅 따먹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네 개의 모서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2명이면 두 개씩 이렇게 모서리에서 시작을 해서 자기가 아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땅을 따먹고, 한 번 땅을 따먹은 다음에는 그 바로 인접한 3개의 땅만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최대한 많이 따먹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게임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네, 요거 제가 이제 반응 좋은 것만 많이 추렸어요.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거는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꿀벌 땅 따먹기 같은 거는요, 그 구글 활용하면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줌 켜놓고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멘티를 여러 명 담당하다 보니까 서로 성향이 너무 달라요 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그 모든 성향을 다 맞춰서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걔네를 다 합쳐서 짝을 지어줘 버리세요. 그 다음에 같이 어떻게 문제 푸는지 서로 상의를 하게 합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막 답을 찍는 애, 그 다음에 너무 신중해가지고 답을 아무것도 못 고르는 애, 이렇게 둘이 맞짝을 지어주면요 오히려 서로 이렇게 중화가 돼요. 막 이렇게 딱 요렇게 정도. 너무 신중한 학생 입장에서는 저렇게 막 골라도 되나? 근데 제가 답을 막 찍는데 또 때로는 그게 또 정답이네? 그럼 나도 좀 이럴 때는 조금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고, 내가 너무 막 찍으니까 좀 약간 그런가? 눈치 보이니까 이번에 얘랑 좀 상의해서 좀 더 신중하게 답을 골라볼까? 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해서 얘는 신중하니까 이렇게 해줘, 얘는 대담하니까 이렇게 해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들끼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짝지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교과 역시 마찬가지고요. 학습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장학생들이 작성해 주셨던 어려운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멘티들의 수준을 어떻게 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첫 번째 또래 집단, 그리고 그 또래 집단 안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이거든요. 조금 잘하는 친구가 조금 못하는 친구한테 알려주는 방식도 좋고요. 아니면 아예 서로 다른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꼭 그 교사랑 학생처럼 또래 교사, 또래 학생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럼 누구는 학습지를 토의해서 작성해 볼까? 누구는 그럼 수학 문제를 채점하는 역할을 한번 해볼까? 그럼 누구는 우리 좀 목소리도 크고 하면 우리 응원을 담당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막힐 때마다 응원을 해주는 게 너의 역할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주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서도 팀플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만능인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잘하는 거 있고 대부분 다 그런 역할을 가져가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른 성향을 지녔다면 그 각자 성향, 그 수준에서 맞는 역할을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에게 정숙이라고 하거든요. 정숙하게 유지해주는 우리 정숙이가 되어주세요, 이런 거. 아니면 응원도 좋아요. 응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을 줘서 그 또래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게 첫 번째 해결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로 어울리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서로의 다른 점을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싫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개별적으로 주되 서로 다른 양 혹은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A 학생은 제일 잘하는 학생이고 B, C, D 하면 D 학생은 제일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A 학생은 20문제 모두를 풀게 하고 B 학생은 그 중에 뭐 짝수만 푸세요. C, 그래요? 너는 그럼 홀수만 풀어볼까요? 그 다음에 D는 그러면 우리는 한 4문제당 하나씩 골라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만 풀어볼게요 라고 양을 서로 조금 다르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먼저 그게 끝났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4의 배수 했으면 이번에는 그럼 짝수 다 해볼까요? 라고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그렇게 짝홀수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요. 영어 단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D는 그냥 영어 단어를 보고 그거 읽을 줄만 알아도 선생님이 인정해 줄게요. 시리에 발음 딱 입력해가지고 딱 됐다. 애플 했는데 시리에 애플 나왔다. 오케이. 그럼 D는 통과. 그 다음에 C는 그거 의미까지 맞추면 통과.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하는 B는 동의어 하나까지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반의어 하나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A는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이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수준의 과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준도 되고 양도 되겠죠. 아무래도 양도 크게 관여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수학 같은 걸 한다. 그러면 D는 어떠한 개념이 뭔지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그게 어떻게 응용돼서 문제에 나오는지 풀어보고 B도 한번 풀어보는데 B는 그러면 조금 더 잘하니까 풀이를 조금 더 자세히 적어본다든지 A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이 개념이 써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비슷한 응용 문제는 또 어떻게 예상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지 출제까지 시켜보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서로 다른 학습지까지 준비를 하는 건데요. 우리 장학생들 그런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연애도 하셔야 되고 학점도 따셔야 되고 네, 뭐 알바, 과외 하셔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재량껏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과제의 양 혹은 수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미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두를 만족시켜서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감을 좀 쫙 내려놓으시고 아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이제 멘토링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역할도 주고 뭐 수준이나 양이 다른 과제를 해결을 해서 어떻게든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또 약간 게이미피케이션 해서 게임과 경쟁 요소를 좀 활용한 어플도 써보고 퀴즈도 해보고 뭐 보드게임도 해보고 땅 따먹기도 해보고 뭐 릴레이로 완성도 해보고 했어요. 그럼 이제 멘토링 끝나고 숙제를 주고 싶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숙제를 일단 싫어하죠. 대부분 멘티는 싫어하고 우리도 과제 싫어하잖아요. 비대면이라서 과제 진짜 너무 토 나오게 많죠. 근데 지금 멘티들, 청소년 멘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숙제대로 내주고 학원에서 학원 숙제대로 내주고 센터에서 장학쌤이 장학쌤대로 숙제 내주고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자극해야 되겠죠. 이거 재밌어. 이거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트릭 할 거예요. 그 마음을. 첫 번째는요, 좀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숙제를 주셔도 좋아요.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수학 했을 때 많이 썼던 방법은요, 자동차 번호판에 우리가 배운 거를 쓰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4638이라는 자동차 번호판이 있다. 그러면 4 곱하기 6은 3 곱하기 8, 4638. 이퀄 똑같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알아오기. 영어를 할 때에는 그럼 영어 우리가 배운 이 단어 들어간 간판 하나 사진 찍어오기.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이게 뭐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가? 내 생각엔 그래도 한 30문제는 풀어와야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깔때기들을 잊지 마세요. 우리 깔때기들에게 너무 몰아치는 것보다는 때로는 조금 이런 실용적이고 흥미롭고 색다르게 사고를 좀 깰 수 있는 그러한 과제가 훨씬 더 유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TV를 보다가 쫙 거실을 한번 쫙 살펴봤을 때 예각으로 놓여진 물건을 3개 정도 찍어오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숙제를 내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양이 있으면 양을 좀 채우면 더 좋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많이 부르는 거예요. 네, 자 숙제 얼만큼 할래요? 라고 그냥 물어보면 안 할래요? 라고 하겠죠. 네, 쌤 안 할래요?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타협을 봐야겠네. 나는 이번에는 한 30쪽? 30쪽 약간 오반가? 우리 한 20쪽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멘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멘티는 뭐 하나는 쌤 너무 많아요. 뭐 하나는 선생님 시키면 해야죠. 하나는 막 일단 주세요 라고 해놓고 안 해오겠죠. 그다음 하나는 막 안 하고 싶어요. 뭐 이러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다 의견을 딱 추려서 그러면 나는 30쪽 하고 싶은데 우리 한 15쪽?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합니다. 멘티들이. 그럼 그때 내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럼 10쪽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쪽이라고 하니까 되게 많게 와닿는데 문제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이 좀 적겠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물론 그렇다고 처음부터 막 100문제 해야 돼요. 이렇게 부르면 막 선생님 또 막 깎아주는 척 하려고 하는 거죠. 애들 금방 눈치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데 조금 많은 양을 불러놓으시고 멘티들이랑 좀 타협을 하시면서 절충안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일단 우리 깔때기들 더 막혀서 썩지 않도록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지 멘티의 이야기를 듣고 멘티의 마음을 읽고 멘토 장학쌤의 마음을 이야기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적어보는 것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도 측면에서 어떻게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끌어갈지 또 서로 다른 성향 혹은 수준을 지닌 멘티들을 어떻게 더 포용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들이 절대적이고 모두에게 적용되고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도 참 좋겠지만 저 스스로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교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 외에 혹은 이것과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사무국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제 이메일을 전달해서 질문 혹은 고민 이런 것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1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남은 멘토링 동안 항상 몸과 마음 건강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 하고 계시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